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대의 상승률 2.9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나온 수치는 3.1%가 나왔었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미 증시가 특히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달러 지수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에 있는 역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위험자산들,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잠깐 하락하면서 6,50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해 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 고래들의 매집이 이어졌고 또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GBTC의 매도세는 완화되면서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거래량이 GBTC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리플도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죠, 어제. 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강한 캔들의 몸통으로 강하게 라이해준 게 아니라 지지를 만드는 와중에 이평선이 내려와서 이 위로 안착한 거기 때문에 큰 반등을 기대하긴 힘들었고 지금 하락 추세 채널의 중앙 라인을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작년부터 나왔던 움직임 시간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5월 달에 가장 먼저 리플은 메타코라는 기업을 스위스 기반의 암호화폐 커스티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려 2억 5천억 달러라는 이 금액을 현금으로 한 방에 사들인 건데요. 이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금 비중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때려 박아서 메타코를 인수했었습니다. 이 메타코의 고객사들 몇몇에는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세력그룹 평가받는 자본력을 가진 투자은행들이 많았는데 이 인수 이후에 이 세력급 투자은행들이 이제 리플의 고객사가 된 거였죠.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나스닥도 5개 광고를 통해서 리플의 메타코 인수를 축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스닥도 같은 커스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 광고까지 내걸었던 건데 그만큼 이 커스터디 영역에서는 메타코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런 커스티디 이슈에 나스닥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이들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후에 리플의 나스닥 상장 이슈도 떠오를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디지털 자산 신탁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이 부분이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리플이 다시 한번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사의 인수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주일 전쯤 미국에서의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바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 거고요. 이번 인수가 물론 커스티디 사업 영역 확장도 있지만 이 리플에게 가장 큰 이슈인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리플은 다시 미국 시장에서의 정착 그리고 이후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커스티디는 리플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검증된 규제 라이센스를 받은 기관을 인수하는 것도 나름 전략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기대가 되고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짐에도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듯이 XRP의 시세는 여전히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사실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당장 이번 달과 4월 달까지 소송 관련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리플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이 소송 내용 확인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리플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이런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 타점과 비중을 잡아드리고 있고 또 어제와 같이 거시경제 이슈들,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을 때 또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소송 관련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존 디튼 변호사가 이 크립토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송 합의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시면 It means that I don't think there's any talks of settlement. 자, 일단 이 부분 바로 결론부터 나왔죠. I don't think there's any talks of settlement. 이 합의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한 거고요. And I've said that for a long time now. They're just not. This is still scorched earth litigation, even in the remedy stage. 자, still scorched earth litigation, even in the remedy stage라고 나와 있는데 scorched earth, 이건 초토화 전략이다, 초토화 전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아직 정식 재판이 아닌 이 remedy stage, 구제 단계에서도 쉽게 말해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remedy stage, 구제 단계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가 아닌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이 부분은 증권이라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SEC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o I'm not saying settlement can't happen or won't happen. I'm just saying, updating you all that it's not happening today.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말은 이 합의라는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합의라는 게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오늘 가까운 미래 안에 합의 관련 소식을 듣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그전 기관에게 판매된 XRP 구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plaintiff,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